사실 저희가 동치미를 하다 보면 솔로 이야기하고 결혼 이야기하면 사실 결혼을 해야 돈이 모인다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기는 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아니 돈이 있어야지 이제 결혼을 하지 같이 둘이서 고생하면서 모으는 거는 그거는 플랜에 없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자, 돈이랑 결혼이랑 이건 진짜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분은 어떻게 결혼 시작했는지 우리 임현식 씨의 이야기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자, 나 때는 말이야 방 한 칸에 세 들어 살고 그랬어. 지금 제 큰딸이 43인가 지금 4인가 그러니까 정말 아주 이 세월이 가고 세월만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늙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이제 33세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송시에서 이제 조그맣게 집 하나 지어놓고 이제 신혼 살림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고 나니까 너도 여기서 여의도까지 다니려면 1시간 이상 막 걸리고 또 우리 처는 그때 이제 청파가 국민학교 다니니까 나보다 더 멀리 갔어야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출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저기 저 어디 불광동쯤 해서 그 저 방 하나라도 얻어서 거기서 한 1년 살다가 또 애기라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또 어쩔 수 없으면 이제 들어오든가 그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얻어가지고 그래서 둘이 살았어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넣는 난로 그 레일이 있었어. 그래서 쭉 이렇게 넣어서 방 따뜻하기도 하고 또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냄비에 올려서 밥도 좀 해서 먹고 또 그거 다 끝나면 또 이제 따뜻하게 넣어놓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생겼어. 이제 봄에 이제 우리 큰 딸을 낳고 그런데 또 한 1년 만에 한 1년도 못 됐는데 한 1년 만에 한 1년도 못 됐는데 둘째가 생겼는데 이제 쌍둥이 딸이 생겼어. 우와. 그래서 우리 쌍둥이 딸이 생겨가지고 배도 부르고 해서 이제 들어오라고 안식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 살았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한 10개월이 있었어. 그저 어디입니까? 저 불광동에 그렇게 있었는데 살기가 따로 어떻게 좀 문간방이라도 돼 있다든가 이랬으면 좀 좋았겠는데 이 조그만 거실 사이로다가 이 방 저 방 있으니까 말이지 화장실 갈 때도 곤란하고 그랬어. 근데 그런 생활을 지금 같으면 하기 어렵겠지만 그때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는 게 보통 뭐 일반적으로 많았어요. 결혼이라는 게 사실 나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 결혼을 하게 된다면 모든 걸 다 갖추고 또 이제 출연을 하는 것도 말이지 좀 뭔가 좀 내용 좀 있어 보이는 배우가 되고 이제 출연료도 좀 더 남들보다 더 많이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결혼을 하든가 또 그때 여인을 물색을 한다든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후에 여인을 물색한다고 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도 결혼을 못 할지도 모르지. 근데 그때는 결혼 안 하면 안 될 관계가 돼가지고 결혼했어요. 일단 뭐 이렇게 이게 지금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2022년 결혼 총 비용이 2억 8,739만 원이래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이랑도 포함이 돼 있는 거긴 하죠. 왜냐면 집을 집 포함해서. 집, 혼수, 결혼식 비용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2억 8,739만 원이니까 저는 요즘 친구들이 돈 없어서 결혼 안 한다는 친구들을 너무 이해하는 거죠. 맞아. 일단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대변을 해놓고 네. 지금 MG인가요? 그렇죠. 여기? MG 오케이, 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문제를 좀 대변을 해놓고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집을 사실 또 장만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 정도 한 20, 30대 친구들이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2억 8천을 모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게 사실 유일한 방법인데 그러지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준비돼서 한다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어르신들도 말씀 들어보면 꼭 결혼을 해야 그때부터 사실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말이 전 무슨 말인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MZ세대가. 옛날에는 새방에 살아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아기 낳고 창피하지도 않고. 그냥 환경 자체가 작은 공간에서라도 그냥 그렇게 다 남의 집들도 그렇게 맞아. 살고 우리가 아닌 다른 집들도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 시작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새빵살이 하면서 아이들 낳고 키우고 그 월급으로 뭐하고 이거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결혼이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 돈 없어도 새빵부터 시작한다? 어디가 정답인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맞아. 손자 손녀가 2명이니까 2명 아이 키우는 것만 봐도 벌써 알잖아요. 어마어마해. 왜냐면 다른 집도 유치원 보내면 나도 보내야 되잖아. 그리고 또 뭐 먹여야 되고 기본적인 건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고 하는데 사회적인 환경이 결혼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기에는 너무나 뭔가 들어가는 부수적인 게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나도 사실 그런 게 나 너무 누나 말이 맞아요. 고민이야. 저는 이제 항상 어린 친구들을 직원으로 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직원들이 간호사들이 이제 병원에 들어오면 월급 주면서 제일 먼저 시킨 게 뭐냐면 재형저축 국민주택부금부터 넣으라 그래요. 그리고 절대로 너 이 돈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할 생각하지 마라. 왜냐면 너네 부모는 너 도움 없이도 그럭저럭 다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줍지 않게 헛돈 쓰지 말고 다 네 돈을 모아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뭐라 그러는 게 핸드폰 나보다 먼저 바꾸면 안 된다. 내가 네보다 훨씬 부자인데 내가 핸드폰 계속 쓰고 있는데 네가 왜 바꾸니? 이런 얘기를 해요. 형은 핸드폰 많이 안 쓰잖아. 그러니까 아니 어찌됐든 그러니까 저는 내 직원이지만 어찌됐든 내 자식뻘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친구 있고 안 듣는 친구 있죠.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니까. 그 친구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저 6년 됐는데 이번에 결혼하면서 집 사서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집을 살려 그러면 혜택이 되게 많아요. 그게 옳으니 그러니 해도 내 집 하나를 반듯하게 갖고 살면 살아가는 게 편하다. 맞아. 절대로 차 사지 마라. 차는 돈 먹는 하마다. 집이 살 때까지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친구 차 없어요. 이제는 산다 그러더라고. 근데 왜냐면 이 얘기가 다 맞는 말인데 왜 못하는지 아세요? 싫거든. 맞아. 난 차 사고 싶거든.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나는- 하는 일이니까 못 나는 하는 지금- 거예요. 아는 길인데 못 가는 거예요. 네. 저희 제 동생이 이제 조금 된 얘긴데 선생님 이제 결혼 시점이 돼서 이제 선을 봐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역시 그때도 이제 상황이 정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나섰어요. 가족 대표로. 그래서 혼수하지 마라. 혼수 이쪽 필요 없어요. 저쪽 이쪽 저쪽 받는 거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맞아요. 그리고 결혼식에 돈 많이 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제 동생이 그때는 이제 약간 지방에 있어가지고 조금 좀 작은 집에 있었어요. 제 이제 들어오는 아이한테 살림 새 거 아무것도 사지 말아라. 있는 거 다 갖고. 필요 없다. 너가 필요한 거 조금 갖고 오고 있는 거 그냥 써라. 혼자 있었던 집이니까 그 살림 누가 있다가 나간 살림 아니다. 그대로 써라. 그래서 아기가 낳고 아기가 어느 정도 커지고 니네가 집을 늘릴 때 그 돈을 써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나서서 양쪽에 혼수고 예단이고 예물이고 다 못하게 했었어요. 서로 하지 마라. 아무것도 왜냐면 누군가 나서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신부 쪽에서는 뭔가 책임감을 갖고 하려고 자꾸 아니에요 할게요 아니에요 할게요 하지만 그거를 막는 게 제일 좀 현명한 방법이고 그 맞아요. 아이들한테 제일 큰 부주 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동생 결혼할 때는 제가 나서서 싹 막아버렸어요. 아니 지금 김나니 마담님은 결혼할 때 지금 이거 아까도 그냥 없이도 둘이서 살 수 있다. 부모님 도움 안 받고도 살 수 있다. 그 주의인 거예요. 둘이 결혼해야 모인다. 저는 이제 과거 얘기긴 하지만 저도 부모님 도움 전혀 안 받고 진짜? 네. 제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었고 네. 그쪽도 그 남자친구도?
아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자세한 얘기는 잘 모릅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뭐 얼마 받았어 뭐 이렇게 한 건 아니니까. 네. 그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부모님 도움 없이 제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집도 매매했었고 네.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부부의 어떤 목표가 같으면 우리 지금은 좀 힘들지만 당장 한 5년, 10년 우리가 고생해서 그 이후에는 꼭 이렇게 하자. 그래. 같은 목표를 가지고 뭔가 해 나가면 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말로 듣고 이론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참 쉽진 않은데 그래도 백가 씨는 좀 많이 해놨잖아요. 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뭐 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만 하면 되는. 뭐 백가는 몇 여자만 개 있으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기면서 단칸방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쵸.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 대한 것과 그런 경제관념이 굉장히 좀 컸거든요. 제가 이제 그 출신이 또 이태원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이야 뭐 문화 도시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조금 형편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은 그런 동네였는데 거기 살 때부터 저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걸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4학년 때인가 동네에 이제 신문 배달하는 데 있잖아요. 학교 끝나고 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석간이라고 해서 아침에 말고 오후에 배달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래서 저 신문 배달하러 왔는데 했더니 가 막 이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진짜 일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이태원 보광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네. 거기 그럼 115불을 돌리는 거를 해주겠대요, 석관을. 그래갖고 4학년 때 그거 일을 한 달 동안 이제 했더니 그 당시 때 한 6만 원, 7만 원을 번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그때 6, 70만 원 정도 되는 초등학생 돈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갖다 드리니까 어머니가 놀라신 거예요. 엄마한테 갖다 드렸어요? 네, 왜냐면 착해라. 네, 그때는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집이 어려웠으니까 엄마한테 드리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돈 받으시고 이제 갈비 사주시면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도 저는 그때 이렇게 자본주의에 눈을 뜬 거죠. 내가 움직이니 돈이 네, 나오는구나. 돈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돈을 계속 모았어요. 그리고 데뷔하고 나서도 사실 저는 국산차를 계속 예전부터 타던 차를 계속 탔고 멤버들은 이제 좋은 차를 타고 뭐 그랬지만 저는 계속 그랬고 저는 불과 5년 전까지도 사실 그 1,080만 원짜리 월세 살았었어요. 5년 전까지요? 네, 왜냐면 저는 돈을 계속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도 3채 정도 사놓고 그러고서도 저는 제가 그렇게 버는 거를 티내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그냥 그 집에서 5년 전까지 살다가 이제 40대가 되면서 나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싶어서 제 걸 이제 그때부터 이제 펼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야, 너 뭐야? 뭐야 로또야? 너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탐욕과 허영심에 이제 가득 차가지고 그때 그 아티스트 병 걸려 있을 때 끝나고죠. 에스프레소 네, 마시면서 끝나고 차부터 차를 사러 갔어요. 부릉부릉 네. 이렇게 열리는 차던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 틀리 차를 사러 갔어요. 네, 그거 가가지고 그 차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렇지 네, 이거 주세요. 이거 착 사고 그 종문이 형한테 바로 자랑하러 갔죠. 형, 나 이 차 샀다고. 그리고 이제 집 탁 하고 가게 하고 지금은 이제 완성이 다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뭘 느끼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리 뭐 나는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되고 아까 뭐 나니님처럼 함께 뭔가를 이끌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거를 다 하면서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 와이프나 내 자식한테 절대로 내가 겪었던 힘듦을 되물려 주지 않아야지가 엄청 강하게 강박으로 남아 있어서 지금 이제 하면 돼요 바로 이제 하면 돼요 바로 멋있다. 아니에요. 준비 다 됐어요. 대체적으로 네. 여자들이 네. 원하는 남자의 상이 아마 우리 백가 씨 같은 스타일일 나도 딱 거예요. 저랬어. 나도 딱 왜냐면 똑같아, 이게 생각이. 돈이 아니라 이 생각 자체가 맞아. 내가 여자를 나의 가족을 벌어먹여 살려야 그럼요, 되고 당연하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거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가지고 뭐 야 내가 뭐 하면 너 뭐 해 뭐 요즘 그릇도 다 내가 그래, 다. 가전 사면 너 뭐 사 뭐 집값도 그러니까 반반, 요즘 반반 다 반반 반반이야. 한다는데 저는 뭐 나이가 반반 나이는 아니라서 그런지 지금 그럼 백가 씨 어떤 나이인가요? 같은 우리는 완납이지, 마인드를 가진 게 좋아요. 혼자. 남자가
그래도 여자보다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얼마 전부터 했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뭐 고민을 그러니까 오래 한 게 제일 아니라 지금 이제 고민을 시작하셨으니까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백가 씨처럼 오기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수준이신지. 근데 남자라면 사실 누구나 다 이게 백가씨처럼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래야지. 하고 싶죠. 하고 싶지. 모든 남자들은 그렇게 그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책임 의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 이제 그냥 뭐 20대, 30대 보통의 직장인이 그렇게 집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한다는 건 거의 솔직히 얘기하면 불가능에 가까워요. 예.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요즘 시대랑은 좀 많이 변한 게,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서 약간 맞죠. 그런 것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이제는 굉장히 동등해졌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그게 지위가 성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 사람이잖아요. 그쵸, 누구나 다. 그쵸. 예.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결혼에 대한 어떤 준비에 대한 풍속도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저도 사실은 저 어떻게 남자니까 제가 다 해주고 싶어요. 모든 걸 준비하고 자기가 여건이 되면 다 해주고 싶고 그렇지만 이제는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저도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왜? 이 길게 하고 결론은 그래서 저도 안 돼 그래, 있어요. 맞아, 정답이야. 저는 뭐 준비하는 단계인데 그렇죠. 근데 그냥 같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 맞아. 아니, 내가 저희- 좋은 새, 좋은 새. 제가 이제 그 구간이 됐으니까. 맞아. 네네. 남편 입장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이시라면 제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날지 좀 정말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 그건 네. 다음 회차에. 그래도 요것만. 요거쯤은 나가 안 나올 거야? 요것만. 솔로집에서 이거 하지 마라. 오늘은 싱글 얘기니까. 근데 제가 이제 또 뭐 다음 주에 결혼할 수도 있고 어쩔지 그렇죠. 모르니까 좋아, 지금 아니 남자친구가 자취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살 집도 있고 또 TV도 뭐 봐야 되고 냉장고도 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지금.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야, 그냥 자기는 몸만 와. 그 대신에 갓 지은 따뜻한 그 가정식 백반만 해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일하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그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힘들죠. 그런데 가정식 백반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중요한 건 밥솥을 해가면 안 될까? 저는 이제 밥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앞에 몸만 와라라고 하는데 정말 몸만 가도 되는 건지 이게 진짜 남자가 몸만 가면 되죠. 몸만 가면 되는데 나중에 남자한테 물어봐야지. 왜 만약에 며느리 입장에서 아니 저기 만약에 시어머니가 내 말이. 누가 막 나한테 몸만 시어머니가 그걸 진짜 내가 몸만 갔을 때는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은세 씨가- 뻔뻔하다 하실지 아니야. 은세 통장을 씨가 가져가면 돼.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은세 씨가 지금 궁금한 거는 네. 상대 남자는 당신만 필요하니 그냥 뭐 이것저것 가전 뭐 결혼에 대해서 준비할 거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와도 돼. 남편 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걔가 조건이 다 돼 있지도 않았고 능력도 안 돼. 그런데 시어머니 뭐 혼수 사야 되고 뭐 뭘 사야 되고 뭘 사야 되고 이런 거 절차 복잡한 거 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그랬더니 예단이라고 예단이라고 요렇게 어머니 드릴 거를 돈을 조금 가져왔더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정도 뭐 전기밥솥 하나도 안 했어. 왜 할 수 필요 없으면 그거 뭐하러 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연애할 때 좀 이쪽 일이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남자친구가 많이 좀 선물 좀 사주고 이런 걸 받기만 해도 싸울 때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너 그거 줬는데 공치사 하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겪고 나니까 그래도 제가 하는 게 아니 그거는 남자친구일 때하고 결혼을 하면은 부부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아니 그때 가서 살면서 누나 안 그래요. 왜냐면 잘 봐. 사랑을 하면 모든 남자들이 다 내가 능력 때문에 그냥 와 밥만 해주면 이렇게 던지는 게
다 똑같은 마음이야 남자들은. 네. 근데 이게 부부 관계가 평생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 네. 싸우잖아. 네. 그럼 물론 하면 안 되는 말이야. 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나같지 않다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면 너는 그러면 결혼했을 때 뭐 갖고 왔는데 이게 봐.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단 말이야. 못만 오라며. 아니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몸만 그렇다고 돌아가면서 못만 그냥 그것도 그것도 문제가 돼.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왜 가슴이 터질 것 같냐면 언니 왜 결혼은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어머니 아니 왜 걱정하는구나. 시어머니 사돈의 팔촌까지 그걸 신경을 써야 되냐는 얘기야. 내 남자 내가 좋으면 되지. 그래도 어른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딸을 출가를 시킨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재작년에 결혼했구나. 근데 사돈 댁에 그냥 나랑 이제 남자 사돈, 네, 예, 남자 바깥 사돈한테 양복 한번 해드렸어요. 나도 100만 원. 그리고 다른 건 안 하셨죠. 필요가 없는데 왜 해요? 생각하면 되지 뭐. 근데 맞아, 그거는 나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이런 분도 그렇지. 있고 네. 맞아. 평생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왔어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이제- 조은세 마담님이 맞아. 우리 어머니의 성향은 어떨까를 그렇지. 남편분에게도 남편분이 나쁘게 얘기하진 않겠죠. 우리 어머니는 뼈에다 새길 뿐이야 이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보고 그 어머니 성향을 보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판단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나는 내가 결혼할 때는 우리 장모한테 돈 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처갓집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는 마누라 살기 힘들어. 그래서 장모님한테 돈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막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는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있으면 제일 좋기는 남자친구가 해. 현명한 사람이면 자기 시어머니, 자기 엄마, 자기 엄마 지가 제일 잘 알지 누가 알아. 나도. 우리 엄마 욕심 많은 사람이니까 진짜 정답이다. 돈 좀 갖고 와. 그럼 갖고 와서 해주는 거고. 그리고 형.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둘이 잘 살면 근데 되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런 그럴 리가 남자랑 없다 그래. 결혼하면 힘들어. 오케이. 다행이네요. 해결돼서.